네, 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카메라 모듈 업종은요, 올 한 해 매우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 대비 매우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올해 전망되는 나무가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두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3D 센싱 쪽을 3D 쪽을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과 뭐 TV, 에어컨 청소기,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의 그런 전방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을 봤을 때는요, 전체 100% 매출 중에서 거의 96%, 거의 모든 쪽에 대한 매출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D, 3D가 있을 텐데, 제품별 매출 비중 보면 이제 2D 쪽 카메라 쪽에서 절반이 넘는 약 55%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 3D 센싱 쪽 관련한 매출은 현재 한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회색깔 이 TOF의 이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92%, 거의 모든 쪽의 매출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벤더가 다양하지 않다 보는데, 이제 올해에 삼성전자에게 TOF 모델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면서 이쪽 관련한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다른 쪽도 벤더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벤더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 쪽이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IR 자료를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3D 센싱 카메라가 여러 다양한 그런 전방 산업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 과거에는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인식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런 변화를 할 때 3D 센싱 카메라 이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모습을 회사 IR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타임 오브 플라이트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과 대응이 되면서 이제 뭐 증강현실 게임, SNS 캐릭터 부분, 뭐 사이즈와 거리감을 체크할 수 있고 어, 이제 이미지를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아무래도 회사의 주력이 이제 성장 동력이 3D 카메라 쪽이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된 그런 실적들을 보면 주로 3D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연구 과제가 상용화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TOF, 단거리, 중거리, 3D 카메라 쪽, 안면 인식 3D 카메라, 로봇 자율주행 제어 SOC 등등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 종목들 물론 작년부터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장주 종목들 MC넥스부터 해서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했던 뭐 캠시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뭐 자화전자, 뭐 또 유명한 종목도 있죠. 뭐 파워로직스, 파트론, 뭐 액트로 많이 있죠. 뭐 HNT도 있고요. 이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 중순쯤에 이 카메라 모듈 업종 관련해서 이렇게 썸네일을 가지고서 카메라 모듈 종목들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 영상에서 8분 40초까지의 처음부터 8분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종목들을 왜 올해에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의 성숙기가 도래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이 무려 82%에 육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고민 끝에 카메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 삼성을 포함해서 중화권 기업들 또 애플도 그렇고 이제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그 다음에 트리플, 이제 쿼드까지 채용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더더욱 더 카메라도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안면 인식, 모션 인식 등의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기능을 스마트폰이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또 작년부터 해서 특히 올해에도 이제 삼성과 애플 쪽에 대한 스마트폰들이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 탑재를 하는 모델 수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카메라 모듈 종목들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저가 제품 쪽을 주로 공급을 담당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고화소 카메라에 대한 비중도 늘려왔던 모습이었고, 이제 2009년부터 3D 카메라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가의 그런 기업 가치에서 작년 3분기 때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 3분기 때에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S10 쪽 여기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이했던 부분이었고요. 조만간 이제 2월 달에 다음 달이죠. 이제 언팩 행사로 공개될 삼성의 이제 우리가 S20라고 하는데 원래 S11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마 가칭으로 S20라고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S20 이쪽 플래그십 모델에도 타임 오브 플라이트 공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기사 나온 것처럼 갤럭시 S20가 갤럭시 폴드 2와 함께 동시에 2월 11일 날 언팩 행사로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물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관련된 기사를 보니 모든 기사들마다 이제 이번 S20 이 스마트폰에 다 이제 3D 촬영 가능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전망이다. 또 여기서도 광각, 망원, 초광각 카메라에 3D 촬영이 가능한 TOF 모델이 조합되거나 나와 있고요. 또 다음 기사에도 역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센서가 포함되어서 증강현실과 bokeh 효과 그리고 보다 뛰어난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만 본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지만 이 TOF라는 기능을 나무가가 잘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납품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해 2월 달에 언팩 행사하고 또 3월 달에 출시될 갤럭시 S20에도 이 TOF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탑재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몇 가지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TOF가 뭔지를 좀 볼 텐데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네, 3D 센싱에는 주요 이제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구조광 기술, 스테레오스코픽 기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TOF 주목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레이저를 촘촘하게 발사하다 보면 어떤 이제 대상에 그 레이저가 맞고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측정해서 심도를 계산을 하는 방식의 3D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뭐냐면 카메라와 결합을 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야외에서도 인식률을 뛰어나게 할 수가 있으면서 인식 거리가 길고 빠르고 소형화 구현에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죠.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에는 상당히 더 많은 카메라 또 이제 센서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한 5G 핵심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증강현실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TOF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삼성 갤럭시 S10 5G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도 이미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이 탑재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갤럭시 S11이 이제 20죠. S20 공개 일정 잡히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도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이 탑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5G 폰은요, 작년에 1100만 대밖에 안 팔렸었는데 올해에는 무려 17배가 늘어난 무려 1억 9천만 대가 세계에서 팔릴 전망인데, 이 5G 폰에는 당연히 타임 오브 플라이트가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전 세계 5G 단말기 출하량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올해에 삼성과 애플 그리고 화웨이를 비롯한 기타 중화권 그런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 기관은 올해에 1억 9천만 대, 또 이 카운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대 팔릴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올해에 TOF 기능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폰 작년 모델에. 거기는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은 아니었고요. 아까 이제 구조광 기술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들어간 이제 3D 센싱 이제 기술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면 카메라 때의 기술이었고, 애플도 올해에 이제 후면 카메라 쪽에다는 거기에도 이제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3D 센싱을 또 채용할 것인데, 거기에는 구조광 기술이 아니라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채용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기술이 더더욱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고요. 당연히 중화권 기업들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TOF 기능을 추가할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많이 이제 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TOF 탑재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보면 이제 작년에 봤을 때 보다도 올해에는 매우 큰 그런 탑재율을 보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침투율도 매우 3%에서 11%까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증권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니 이제 제조사별 삼성, 화웨이, 샤오미, 오포, 애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작년까지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탑재 스마트폰 모델이 많지는 않았는데 2020년에는 물론 예상이지만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모델들이 TOF를 탑재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 증권사에서 전망하기로는 당연히 이제 나무가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납품을 매출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쪽 갤럭시 S10과 또 올해 S20죠. S20 쪽 모델로 잘 납품을 해서 레퍼런스를 더 많이 쌓게 되면 중화권이나 이제 애플 쪽에도 혹시 좀 이런 부분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저만의 행복 회로입니다. 물론 바람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최근에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상장 회사인 드림텍이 나무가 경영권을 이제 주당 52,400원, 훨씬 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서 기존 최대 주주였던 서정화 사장으로부터 이제 지분을 취득을 해서 이제 52,000원을 사서 거의 이제 21%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공시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날짜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때 다음번에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무가 최대 주주 보유 지분 24.6% 중에서 21.6%를 드림텍이 취득했던 이슈인데요. 이 드림텍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런 지문인식 모듈과 자동차 전장 사업, 그리고 무선 심전도 패치를 주력으로 하는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림텍으로 경영권이 피인수되어도요, 나무가가 TOF 사업 관련해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나무가의 서정화 대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드림텍 관련해서도 지금 추가로 100억 원을 또 제3자 유중통해서 서정화 대표가 또 취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드림텍과 나무가의 그런 서로 기술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경영권이 인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드림텍은 이미 그 모회사가 유니캐스트입니다. 그 드림텍의 지분 38%를 보유 중에 있는데요.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G 쪽에서 네트워크 장비 쪽, 뭐 중계기, 광 모듈 이런 쪽에서 탑재되는 다양한 반도체 칩을 유통 중에 있는데요. 여기도 주력 고객사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텍이든 유니캐스트든 그다음에 나무가든 전부 다 삼성 쪽향 매출 비중이 매우 큰 기업들이 이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림텍이랑 나무가가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 한다면 어, 카메라 모듈과 지문 인식 모듈 라인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드림텍의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의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로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주가가 단기에 하락하게 된 아직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는 지금을 좀 중장기 관점이겠지만 그래도 좀 1차 매수를 했었을 때에 좋은 그런 매수 기회로 체크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증권사 세 군데 이상의 복수의 그런 이제 증권사의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망하는 그 부분들을 평균치 내서 본다 한다면 뭐 참고할 내용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74%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66% 증가할 전망입니다. 작년에 약 54억 원 정도 이익을 벌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올해에는 무려 306억 원. 사실 이렇게 300억까지 안 된다고 할지라도 200억이라 할지라도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이에 대한 강력한 이익 증가에 대한 모멘텀은 주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여러 노이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횡보하거나 잠깐 멈춰 있을 때 이때에 조금씩 물량을 매집하는 것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종가를 본다 하면요. 현재 내년도 예상 EPS가 지금 7,425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본다 한다면 퍼가 겨우 6.11배 수준입니다.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다른 카메라 종목들 보면요.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 조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칸 내려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국내에 선정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오늘 종가를 봤을 때 올해 2020년 예상 퍼가 지금 다 보면 8배, 뭐 7배, 12배 이런데 9배, 7배, 12배 이렇게 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무가는 오늘 종가 봤을 때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에 촬영했던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5.1배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올해 성장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서 현재 예상되는 퍼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나무가는 퍼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카메라 모듈 기업들을 봤을 때보다도 매출액 성장률도 가장 크고요. 2019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도 매우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드러내면서 45,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심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번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죠. 23일 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최대주주 변경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때였는데 그래도 39,000원대까지를 찍고서 종가를 그래도 45,000 정도로 끊었고요. 그 이후에도 장중 최저점이 42,000원, 43,000원 라인을 깨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42,000원에서 오늘 종가인 45,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1차 매수로 매수해도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정도. 네. 빨간색 네모처럼. 이 정도 부분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1차로 접근해서 매수를 해봐도 좋다,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2주일 동안 내내 많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저점을 찍어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또 6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지금 그 아래선 또 4만 또 1,000원에서는 또 121선 선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 42,000원 이 부분에서는 매우 좀 의미 있는 좀 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박스 내에서 1차 매수 접근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나무가 종목이 좀 더 추가로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거나 주가 변동성이 한 번 더 심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